안녕하십니까, 김인호입니다. 가덕도 특별법이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이름의 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여당의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그리고 관계부처의 강요들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동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시찰하면서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이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절차에 관계없이 결정된 것을 인정하면서 여기에 모든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이 선거의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를 지금 현재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직권남용 내지는 또는 직무유기를 떡 먹듯이 하는 이 국회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인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2년 미국의 클린턴이 처음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시에 현직 대통령인 아버지 부시하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어느 누구도 클린턴 알칸소의 주지사 출신의 그 촌떡이 클린턴이 이 부시 대통령을 이기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economy, stupid 하는 이런 정치 구호를 내걸고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를 자기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아주 간단한 말로 설득해서 결국 기존 정치 세력이던 부시 대통령을 꺾고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그 고사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말은 그 말과는 정반대인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It's politics, stupid. 이것이 적당한 용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 권력은 참 엄청나게 강화되었습니다. 행정부를 압도하고 있죠. 우리가 오래전에 정부에 있을 때는 사실은 국회의 역할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최종 결심하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던 그런 시절에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지금은 명실공히 국회가 행정부를 압도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가 정치의 전면에 또는 정치의 중심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봅니다. 그렇다면 이 국회는 강화되는 권력에 상응하는 그런 책임도 같이 커진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권력에 강화된 것은 즐기고 있으면서 책임이 더욱 중대해진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덕도 특별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법률이 갖추어야 될 모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은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규범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또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을 담으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것을 담았을 때 법률로서 참 내용을 갖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가덕
가덕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법률이 갖춰야 될 요소를 하나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말할 필요 없이 기획재정부, 돈을 결국 마련해야 되는 기획재정부, 또 법의 절차나 내용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이 법이 갖는 불공평성, 또 보편 타당성을 결여한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최근에 조사한 여론조사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거진 60여 %에 이를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법이죠. 이 법은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을 거치다가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역 감정 또는 지역적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프랑스로부터 아주 공항 전문 용역 기관을 초빙해서 용역을 줘서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거하고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거하고를 대비해서 용역을 한 결과 가덕도가 가장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결론을 내면서 김해 공항을 확장해서 그래서 동남권 공항으로서 자리 잡기로 이렇게 이미 결정이 났던 사안입니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결정되어 가지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관계부처가 이것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아무런 절차도 없이 갑자기 여당이 필요에 의해서 가덕도 특별법을 통해서 가덕도를 새로운 공항 입지로 선정하고, 또 야당은 혹시라도 표를 잃을까 싶어서, 부산 사람들이 표를 잃을까 싶어서 여기에 동조해서, 그래서 여야가 합작으로 이 법을 국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절차상 혹은 내용상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조차 참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 법은 필요한 모든 것을 결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 통과 후에 바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만들겠다. 무슨 명분으로 그 법을 만든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과연 우리나라가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흔히 룰 오브 로, 법에 의한 지배, 법의 지배. 이 지배의 주체는 법이에요. 법이 지배하는 원칙에 따라서 모든 국가의 행정 등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룰 오브 로. 영미법 계통에서는 룰 오브 로라고 그러고 대륙법 계통에서는 대체로 법치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룰 바이 로, 법에 의한 지배, 그 지배의 주체는 법이 아니고 다른 주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바로 여당과 정부라고 하는 이 정치 세력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걸 갖다 수단으로 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룰 오브 로가 아니라 룰 바이 로가 되는 거죠. 법에 의한 지배, 법률을 하나의 수단으로서 도구로 삼아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바로 가덕도는 그러한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덕도 특별법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동안에 부동산 증세 사법, 집을 살 수도 없고 보유할 수도 없고 그리고 팔 수도 없고 정해나 상속도 하기 어렵게끔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법.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국민이
집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다고 하는데, 집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나라의 국가의 노예가 되는,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가지고 거둬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둬가겠다고 하는 법을 이미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죠. 거진 다 만들었죠. 그동안에 기업을 규제하는 각종의 법,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회가 다 해야 될 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직권을 남용하는 그런 행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국회를 형법으로 걸어서 그 죄를 따진다면 저는 분명히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 한편 하면 한쪽으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몇십 프로 올려가지고 국회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행정부가 사실상 국민의 세금과 같은 부담을 더 정대시키는 이런 법을 국회의 동의 없이 조세법정주의에 위반해서 지금 꾸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의 말도 없어요. 한마디로 직무유기예요. 국회가 해야 될 직무유기. 이러한 국회, 의회 민주정치의 중심이 돼야 될 의회인 이 국회가 직권남용을 떡먹듯이 하고 그리고 직무유기를 그대로 범하고 있는 이런 국회를 이대로 두고 봐야 될 것인가, 참 깊은 회의를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의회 제도는 흔히 국회를 갖다 입법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13세기에 영국에서 의회 제도가 태동할 때 이 의회는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 혹은 과도한 부담을 임금이 왕이 마음대로 매기는 것을 저지시키고 규제하고 그러고 해서 그것이 합리적인 국민의 부담을 과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의회제도가 태동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이 국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 배경이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의회가 입법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볼 것 같으면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국회는 이것을 삭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정액해야 될 때는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액할 수 있어요. 말을 바꾸면은 국회는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조세의 추가적인 징수를 가져오는 그러한 예산을 정액하는 이런 특별한 일이 있는 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우리 재정의 기본 정신이단 말이죠. 민주재정의 기본 정신이단 말이죠. 이런 의회, 국회의 기본 기능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국회는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깊은 고려를 우리 국민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국회가 이외에도 국민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많이 봅니다. 이 국정감사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국정감사라고 하는 모든 행정 분야에 대해서 일정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이잡듯이 샅샅이 국정을 다 감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누구라도 불러다가 국회에다가 선서를 시키고 정인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법, 국회에서의 정은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은 정말 저는 이건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위헌의 성격이 강한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역협회 회장을 할 당시에 바로 이 법과 관련해서 직접 국회 정인 출석을 받은 적이 있고, 저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정인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없다,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인 출석을 거부했더니 저를 잡으러 왔어요. 동행 명령장이라는 걸 가지고 국회 직원이 저를 잡으러 왔길래 갈 수 없다. 그것도 거부했더니 이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좀 한동안 검찰에 서면상의 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검찰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 국회 이런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끝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저희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모든 국가기관은 스스로 또는 타 기관에서 일정 부분 견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 중에 많은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법부도 물론 당연히 독립된 기관이지만 그 사법부를 구성하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서 국회 심사를 거쳐서 임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국회가 저지르는 혹은 국회가 행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위법 행위는 도대체 누가 규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마땅한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참 흔히 권력의 분립이라고 하면 한쪽으로는 분립이 된 동시에 상호 견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제도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유효한 견제 수단이 없습니다. 유일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심판해 주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지금 현재는 65%의 국민 여론이 이를 가덕도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선거 때가 되면 그리고 돈을 뿌리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표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개, 돼지로 끝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 표로서 보여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이 선거, 있어서는 안 될 선거가 약 1,000억에 가까운 국고를 낭비하면서 하게 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향하여 가는 길목이다. 여기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선거에서 지면 안 된다.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견제해야 될 야당조차도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이런 이 정치의 타락 현상을 보면서 누가 이것을 견제할 것인가. 오로지 국민이 표로서 심판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는가. 깨어있는 국민, 현명한 국민으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현명한 국민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투표권을 안 가지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거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